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뒷면에 있는 후삼국 시대입니다. 후삼국으로 분열되다. 자, 신라가 이제 하대에 이르러 아까 얘기했다시피 혼란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왕의 다툼이 심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김춘추의 어떤 자손들이 이제 아니고 이제 진골들끼리 서로 왕의 다툼이 심해지면서 사실상 이제 신라는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후삼국. 자, 그래서 신라는 사실 이제 이게 금성주의를 비롯한 요 지역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그냥 초라한 나라가 됐던 거야. 알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제 지방은 호족들이 이제 사실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호족들을. 무력을 가진 호족들, 대표적인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 견훤은 원래 상주 사람입니다. 견훤, 상주 요 위에 돈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 지역 출신의 농민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군인에 복무하면서 군대 복무하면서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된 거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의 지금 전주예요. 전주에서 이제 수도를 정하고 이렇게 이제 후백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완산주, 전주 됐네요. 알겠습니까? 후고구려. 자, 그러니까 후고구려는 초창기에 이제 누가 했냐면 궁예가 알다시피 얘들아,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어요. 신라 왕족 출신이었는데 이제 지방에서 어쨌든 세력을 키워서 이제 건국까지 하게 됐죠. 근데 이 알다시피 궁예가 초반에 왕권 강화에 크게 노력합니다. 알겠어요? 그 뭐 왕권 강화에 되게 이제 왕권 강화에 노력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라에도 몇 번 바꿨었어요. 이제 마진, 따봉이 아니고 태봉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궁예는 나름대로 왕권 강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호족들이 반발을 사게 되지. 내가 관심법으로 당신을 보니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드라마에도 있었는데 그 미륵시당을 자기에 맞게 막 이상하게 각색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호족들을 휘어잡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왕건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반란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맞죠? 쫓겨나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나중에 이제 요거는 왕건이 아니죠. 자꾸 왕건의 등장으로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되죠. 고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못합니까? 자, 이제 견훤하고 이 당시 이제 고려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이야기 또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고려가 어쨌든 이제 이 후백제와 후삼국 통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신라를 누가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후백제가 이렇게 이제 완산주를 중심으로 전주죠.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면 북쪽의 송악이죠. 개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고려. 후백제인데 자, 사실 이 후삼국 통일 전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상도 북부지방 여기였어요. 여기. 이 세력은 사실 어디에 더 협조적이었을까? 왕건이 좋죠. 왕건은 호족에 대한 어떤 그 우호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신라는 스스로 막 넘어가잖아. 나라를 갖다 바치, 경순왕 나라를 갖다 바치잖아. 뭐 그런 것처럼 고려에 더 호족들이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후백제 이 견훤은 친분이 미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협조자가 없죠. 이해됩니까? 왕건은 그래도 레벨이 호족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더 협조적이었는데 이 경상도 북부지방 여기가 여기야 선산. 그러니까 선산과 저 안동이라든가 여기가 과거의 안동이 고창이라고 불렸거든. 그러니까 고창 전투, 요 선산 근처의 1, 2천 전투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 거죠. 여기서 이제 누가 이겼냐? 고려가 승리하면서.
알겠습니까? 승리하면서 900대는 멸망하고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알겠습니까? 발해가 나오네요, 갑자기. 자, 발해 얘기. 발해. 자, 발해는 발해 봅시다. 자, 발해. 자, 이 학습지대로 나갑니다. 나는 이게 조금 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조금 맥락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순서대로 봅시다. 알겠어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누굴까요? 발해. 건국자는 바로 알다시피 대조영이죠. 대조영. 고구려 유민입니다. 고구려 유민 출신이 이제 건국했던 게 바로 발해라고. 처음에는 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죠. 맞죠? 진국이었고, 자, 어쨌든, 뭐, 동무산도 나오고, 접답 설명해 주실 분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발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요 고왕이라고 부르거든? 고왕 시절.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 무왕 시절입니다. 무왕 시절. 그 다음에 문왕. 3대 문왕이 있었거든. 자, 요 시절은 조금 발해 발전이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시기라서 알아둬야 되는 게, 무왕 시절에는 이 당시 당나라고요, 당과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거꾸로 쓸게요. 발해가 건국되는 당연히 이 지역 자체가 옛 고구려 땅이 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와 당연히 고구려 유민 플러스 이게 또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말갈이라고. 사실은 말갈과 함께 세웠던 게 바로 이제 발해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자, 근데 중요합니다. 말갈 관계 세운 거예요. 지배층은 고구려와 말갈 계통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뭐, 피지배층이 대부분 다 이 말갈이 여진족이거든요. 여진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섞여 있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좀 많이 구분되는 게 바로 이 발해였다고. 그러니까 뭐 이대왕이었던 무왕 때는 당과 대결하고 있었고, 실제로 있잖아. 이 당시 이 당나라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당을 먼저 공격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장무주라는 장군을 시켜서 산둥 하기도 합니다. 반도에 있던 산둥반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기. 산둥반도를 갔다가 이제 공격하기도 했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립적이었다가 문왕 때 오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조금 더 설명하자면, 무왕 때 이렇게 당과 대결하다 보니까, 우리 이때는 또 신라로 봐야 되는데, 이때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는 당연히 통일신라하고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왜냐면 나당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관계가 개선됐던 거는 바로 요 시기입니다. 성덕왕 시절에 이게. 알겠습니까? 성덕왕 시절에 이 북쪽에 있는 발해를 견제하고자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된 게 이것 때문이 발해 때문이었다고. 알겠습니까?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는 전쟁 겪었는데 왜 다시 친해졌나요? 발해 때문이라고. 알겠나요? 자, 어쨌든 그렇다가 문왕 때가 오면은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때는 친당 정책으로 바뀌어요. 친당 정책.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봐봐. 북한이 맨날 뭐 미국하고 막 으르렁대는 것도 아니잖아. 뭐 가끔씩은 이제 트럼프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가끔씩은. 지금 이 정권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친당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도 사실 중국 내부의 사정을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막 친해지고 계기가 있거든. 중국 내부가 혼란스러웠었어요. 안사의 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발해와의 관계도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당의 제도와 문물을
제도, 문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문왕 때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제도 있지, 지방제도. 발해의 지방제도는, 발해의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 이때 정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정치제도 그대로 모방했어요. 삼성육부제도, 삼성육부제도 이런 것들. 발해는 삼성육부제도,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명칭 자체가. 물론 그 안에서 불리우는 삼성의 명칭은 조금 달라. 이게 다시 말해서 삼성육부만 같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명칭은 좀 달라. 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러면서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러거든요. 중국의 당나라 제도는 좀 명칭만 바꾼 건데 여튼 어쨌든 모양만 봐서는 당나라 제도 흡사해 보이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지방조직은 신라는 뭐라 했습니까? 신라는 구주오소경이라 했잖아. 구주오소경. 근데 발해는 영토가 신라에 비해서 훨씬 넓었어요. 우리 역사상 가장 넓었던 영토는 고구려 아닙니다. 알겠어요? 발해가 더 넓었어요. 그래서 오경 15주, 9주가 아닙니다. 62주. 부. 오경 15부. 62주. 9주 아닙니다. 알겠어요? 엄청나게 지방제도도 어쨌든 이렇게 정비됐던 거는 문왕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잖아, 맞지? 고구려 계승의식. 어쨌든 아까 봤다시피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으면 되겠나? 자, 이 지배층은 아까 봤다시피 누구야? 주로 이제 고구려가 많았어요. 고구려인. 근데 요 피지배층은 주로 누구였을까? 말갈이었거든요. 말갈인. 그래서 이 고구려가 누구의 역사냐? 이런 문제 했습니까? 고구려 계승의식. 지배층이 전부 다 고구려인이니까 고구려를 갖다가 많이 계승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외교 문서, 알겠습니까? 외교 문서. 이 당시 발해가 가장 친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거든. 그 일본한테 보낸 외교 문서에 고려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 외교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무덤 양식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많이 계승하고 있어요. 모주림 양식, 뭐 정효공주, 정해공주 뭐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알겠습니까? 됐고요. 고려 국왕 이렇게 쓰고 있었다는 거, 요 학습지에 나오는 거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해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통일신라랑 발해랑 좀 앞으로 당겼어야 되는데 어쨌든 학습지 순서대로 했으니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